식사료는 평생 먹여야 되는 그런 주식으로 쓸 수가 없다. 첫 번째 원료가 그냥 물고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칼슘 인의 비율도 안 맞고 양도 칼슘의 양 굉장히 적죠. 살코기만 썼으니까 칼슘이 적은 거예요. 살코기에는 인이 많고 칼슘 굉장히 적게 들어있죠. 근데 단백질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건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40% 정도 되겠죠. 마케팅의 허위 마케팅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 피부 염증 완화, 오메가3 지방산이 강화되면은 피부 염증이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 오메가3는 어떤 원료에서 비롯됩니까? 피쉬 오일에서 비롯되죠. 물고기 오일에서 비롯되죠. 피부 보습 윤기 강화, 리놀렌산과 아연. 리놀렌산은 오메가6를 얘기해요. 오메가6는 대표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식물성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홍화씨유, 보라지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좀 적은 게 이제 올리브유, 카놀라유가 조금 적고, 오메가6가. 고급 단백질원을 썼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굉장히 좋은 항산화 영양소예요. 오메가3의 원료 어유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메가6 원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물론 여기 옥수수 해가지고 앞에 있죠. 연어분이잖아요, 연어분. 연어분은 오일을 뺀 거잖아요. 쌤은 밀이잖아요, 밀. 오메가6가 없는 거죠. 거의 마케팅. 여기 오렌지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렌지 껍질에는 소랄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개고양이 양쪽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과량 좀 많이 먹어야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주려면 안에 있는 그것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껍질 다 까고. 근데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시잖아. 그리고 낑깡 주시는 분들 계시던데 낑깡 그거 주시면 안 돼요. 파슬리도 과량으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게 건강 레시피하고 써놨죠. 그리고 사과 씨도 이 안에 씨 사야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량에서는 빈혈을 일으키고 미량에서는 위장관 점막 손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에 톡식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분은 N-프로필 디설타이드다. 이게 파 종류에 들어있는 거죠. 양파, 마늘, 부추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용혈성 빈혈을 일으킨다. 파슬리 톡식하다 돼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광과민성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재료다.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오렌지가 톡식하다 돼 있잖아요. 소랄렌이라는 물질. 그래서 여기 특히 여기 알맹이는 괜찮은데 피부, 껍질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돼 있죠. 사과도 C 부분은 사야나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과뿐만 아니라 체리 씨앗이라든가 살구 씨앗이라든가 복숭아 씨앗 다 마찬가지예요. 과일의 씨앗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사료입니다. 자, 이거를 멋있죠? 먹이고 싶잖아요, 그죠? 사료 뒷면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걸 이제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쓰는 원료 디본 치킨, 이거는 뼈를 발라낸 치킨이니까 수분을 가지고 있는 치킨이겠죠. 좋은 원료로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다음 치킨밀, 이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1원료가 치킨이고, 그 다음에 쭉 곡물이 가다가 콩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단백질이 좀 들어가고, 오메가3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다고 알려진 것들 들어가 있고, 미네랄과 비타민. 물론 이거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이 옥사이드라고 된 거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연도 그렇고 철은 아예 제로고 흡수율이 제로에 달하고, 망간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흡수가 안 되는 싸구려 미네랄이죠. 여기 망간 옥사이드 썼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원료들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들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영양소 균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단백질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 함량도 높은 걸 보니까 그래도 육류도 많이 쓰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EPA, DHA 0.05%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보통 0.2%, 0.3% DHA만 봤을 때. 그래서 EPA, DHA 합쳐가지고 한 0.5% 정도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의아하죠. 여기 보면은 그래도 피쉬 오일이 앞에 들어있는데 원래 앞에 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적은 양이다. 뭔가 좀 의아하다. 어쨌든 칼슘과 이는 그래도 균형을 맞췄고, 아연은 이건 턱걸이에요. 턱걸이. 성견에서는 킬로그램당 80mg 이상인데 거의 그쪽에 근접한 수치. 셀레늄은 성견에서 에코 기준으로 0.35가 미니멈이에요. 최소 요구량이 0.35. 허용량에 근접했죠. 비타민 E가 100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50이 최소 요구량인데 그보다 조금 높죠. 한 400, 500 정도는 돼줘야 되거든요, 양이. 저 같으면 이거 안 쓰겠어요, 이 함량이면은. 부끄러워서 안 쓰겠어요. 근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0.5% 이상인데 DHA가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오메가3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 리놀렌산 같은 게 다른 오메가3거든요. 아까 플렉시드, 아마시유에 있는 거. 뭐가 좀 이상해. 아마시가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아마시가 들어갔네. 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갔겠다. 그죠? 생선 오일 뒤로 갔는데 인산칼슘이 1점 몇 %, 생선 오일 굉장히 적게 들어갔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료를 읽으면서 뒤에 성분 함량 보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함량이 몇 프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80%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빨간 사료, 파란 사료보다 낫죠. 그죠?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 회사 제조소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제조소가 없어요. 사료 포장지 뒤에 안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미국의 추위닷컴에서 판매되더라고요. 아마 OEM에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 두 군데, 미국에서 한 두 군데 그 NGO 단체가 생겨가지고 소비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료를 수거해가지고 분석합니다. 왜 분석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료 회사들이 장난을 많이 하니까 40%가 장난을 치고 60%는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40%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단체 하나가 여기 기부하세요 하잖아요. 클린 레이블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판매되는 사료들을 수거해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사 아메리칸 전이라는 브랜드가 별 5개 중에 3개, 1개짜리도 있다 그죠? 1개짜리면 엉망인 거예요. 원료에서 뭘 분석하느냐, 중금속 검출되는지 분석하고 곰팡이 독소가 나오는지 분석하고 멜라민이라든가 그 유해성 화학 물질들이 나오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별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엉망이라는 얘기고 별이 5개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원료를 봤을 때 우리 그걸 볼 수 있었나요? 이게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분석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분석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펫푸드를 수거해가지고 원료 표기와 실제 그 키블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가 같은 건지 본 거예요. 30% 좀 넘는 수준이 문제가 없더라. 근데 한 10% 좀 넘는 수준, 이 말은 100개 중에 10몇 개가 라벨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 라벨에는 닭고기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검사해보니까 닭고기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벨에는 있는데 닭고기가 라벨에 쓰여 있는데 닭고기 DNA가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과 실제 들어있는 성분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개가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거고, 2개 다 문제더라 하는 게 한 3%, 4%. 이거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게 이렇게 읽어도 이게 아닐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편집 좀 해주세요. 영양학 이 원료에 대한 거예요. 원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40% 정도에서.
그다음 원료에 대한 거, 습식과 건식 제품 여러 개를 수거해가지고 미네랄만 측정한 겁니다. 미네랄만 제대로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본 거예요. 습식에서 이 파란 거는 균형이 맞는 거예요. 7%만이 두 개 합쳐가지고 뭐 한 11%만이 21%만이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다라고 봐지는 거고, 정확하게 하면 이제 11%만 맞는다. 7%에 해당되는 것만 균형이 맞는 거죠. 건사료는 그 38%만이 균형이 다 맞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개까지 봐준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75%. 그러니까 30%, 25% 수준은 두 개 이상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 뒷면에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측정해보니 안 그래요. 그죠?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칼슘과 인의 비율인데 뭐 3.5대 1까지 깨진 거고, 이거는 칼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건사료에 어떻게 칼슘이 안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거 습식사료니까 칼슘 안 들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독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구리의 경우도 너무 높으면은 실제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구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구리, 망간, 철도 마찬가지고, 철도 독성이 심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였을 때. 영양소가 다 그래요. 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은 뇌수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네랄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적게 먹어도 문제고 많이 먹어도 문제다. 영양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이거는 호주에서 했던 연구예요. 20개, 10개 습식, 10개 건식을 수거했습니다. 둘 다 20개 다 영양균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지에 기재된 함량과 실제 함량을 비교해 본 거죠. 그랬더니 9개면은 45%죠. 45%가 기재된 것과 다르더라. 그리고 8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40%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호주에서는. 근데 아까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미네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료부터 해가지고 영양 성분이 표기된 것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좋은 사료 선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벨을 읽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벨만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는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증 성분은 법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다. 예를 들어 조당백, 조지방, 조섬유, 조해분, 그리고 칼슘 인의 수치는 어느 정도 맞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회사에서 오늘 지원해 주셨는데, 이 회사 제품을 급여하신다면 그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제가 먹이고 싶은데 여기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저한테 주세요,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먹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만든 거예요. 대충.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기밀이 아니에요. 우리 맡기면 다 나와요. 어디 저희 검사하는데 가서 맡기면은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00명이네. 한 1인당 100명 죄송합니다. 100명 몇 분이서 한 50도 넘 한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1인당 10,000원씩만 걷어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면 거의 다 나와요. 여기 성분이랑 이런 게 다 나와요. 영양소 함량은 영업 기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회사에다가. 그냥 라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그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톡신, 곰팡이 독소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영양과 관련된 원료 안전성과 관련된 R&D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 누구 전문가 이름 빌려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지,
제가 볼 때 한 20% 30% 회사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전문가 이름을 빌리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그래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균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컨트롤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영양 성분 원료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성분 중에 제일 놓치기 쉬운 게 그냥 대표적으로 오메가6와 스기 지방산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잘 들어가는데 이 두 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제한적이지만 오메가3, 6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7대 성분을 보셔가지고 원료하고 원료에 나열된 그 원료 수준하고 비교해 보셔가지고 그 원료가 성분을 보니 예를 들어 칼슘인이 많으니 여기는 인산칼슘 또는 뼈가 많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왜 칼슘인은 높은데 그 높게 만들어주는 원료가 없을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표기를 거짓말로 했더니. 그리고 허위 마케팅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언티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대충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표기도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죠? 영문이랑 한글이랑 다르고 무슨 마늘 같은 게 2번이나 중복돼서 표기가 되고 그리고 허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있지도 않은 원료 표기해놓고 들어있다라고 뻥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진정성과 관련된 거예요. 과학적인 것과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이 같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회사 제품을 급여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라벨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물론 라벨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와 더불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된다. 이 자연식에는 생식과 화식을 같이 다 포함합니다. 생식은 익히지 않은 식이 방법을 얘기하고 화식은 익힌 식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그런 식이 형태죠.